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 송작가 TV의 필두로, 송작가 TV를 필두로, 이런 건 좀 손가락 얹어야 돼. 아니 인터넷 딴 데서 방송은 했다던데? 어? 딴 데서 먼저 했다던데? 아니야, 우리가 시간이 제일 빠른데 어디서 우리보다 빨리 해. 아니 그 전날에 저녁에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무튼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사례를 언급한 방송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보 유튜버들을 비롯한 웬만한 유튜브 방송에는 다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근데 너무 잠잠해. 공중파에서 이걸 안 떠들어요. MBC에서 살짝 하긴 했습니다. 너무 약해요. 우리보다 짧게 했어.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사자인 우리 영선이 언니가 아니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게 이제 터지질 않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실이 뭔가 변명하고 압박을 해줘야 이 증거가 나오거든요. 이게 매뉴얼이거든. 근데 별다른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영선 의원의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가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공천은 공천관리위에서 결정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건 이제 한동훈 보러 같이 죽자는 소리지. 네가 알아서 실드 쳐서 빠져나오게 해줘. 안 그러면 우리 공범이라고 터트릴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천공이 뭐 관저에 왔다더라. 뭐 어딜 갔다더라. 요거를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하루 만에 바로 고발했잖아. 작년 2월 3일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이 천공 광정 개입 요거 뉴스토마토 한국일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하든가. 그러니까 뭐 저기 관련된 언론중재위 제소도 했다고 하고요. 아니 법적 검토를 통해서 언론중재위 제소를 할 예정인데 예정인데 아직 안 한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거를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고발하겠다라고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텔레그램의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도 한두 놈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김용남 전 의원이 나와서 이거는 녹취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녹취까지 놀랍습니다. 녹취가 나오면 끝장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김영선하고 김건희가 사전에라도 어떠한 그 교감 내지는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꺼리낌 없이 사적인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 과정에 왜 한동훈이가 끼어드냐면 이거는 순전히 이제 이런 거죠. 김건희가 살짝 언니 뒤로 한 발만 가봐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그 상태에서 등을 떠밀어갖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고집을 피워갖고 끝까지 창원에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당내에서 경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먼저 꼬신 사람은 김건희였다는 거지. 그래서 김건희가 옮겨주기만 하면 내가 지역공학도 때려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해줄게 라는 사전 약속을 하고 그래 그러면 나 김해로 갈게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문제는 김해로 옮겼을 때 한동훈이 그쪽에서 경선도 못 붙게끔 컷오프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절대 못 건들 자리인데 옮겨줄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이가 토스를 싹 올리니까 한동훈이가 디립다 스파이크를 때려가지고 결국은 득점을 한 거예요. 두 군데에서 다 날린 거예요, 오선 의원은. 그러면 이거는 사실 둘의 공조라고 봐야 되고, 이 상황에서, 지금 그 김영선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미운 것보다 한동훈이 미운 거예요. 왜 자기를 경선도 못 붙게끔 김해에서 컷오프를 시켰을까? 이 감정이 더 컸었을 거라는 거지. 왜? 건희는 언제든 나를 챙겨줄 사람으로 믿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보여준 의원이 2명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원한테 직접 본 사람은 2명이고 이거를 언론 관계자나 다른 의원들이 본 것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봤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이준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준석이 약간 실드 치더라고요. 네. 이준석이 이거 뭐 합리적으로 조언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치는데 제보가 뭐 완결성이 별로 없다느니 하면서 약간 이상해. 근데 이미 이준석은 한 달 전부터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건희 여사 주변 해가지고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이 큰 게 터질 게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 존재를 이준석이 알고 있었고 이게 나오자마자 털어낸 것도 그것이며 일단 당시에 이거를 보여줬던 의원들이 야당 의원 쪽에 있는 그러니까 국진당이 아닌 의원 누구한테 보여줬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진당 아니면서 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한테 보여줬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따지면 천하람 아니면 이준석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야. 조국 당에 보여줬으면 벌써 난리 났지. 그리고 김영선이 당시에 개혁신당에 들어가려고 기웃거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혁신당한테 나 이런 것도 갖고 있어라고 준석이한테 살짝 보여줬는데 준석이 언니 사실은 나 이중대야. 나 이거 줘도 나는 이걸로 길 못 쳐.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아유, 그거 한 트럭 있어요. 그걸로 안 그거 돼. 말고도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공천 개입이 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동훈한테 떠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동훈이 나와서 울면서 사실은 김건희가 저의 공천권에 개입을 해서 제가 얼마나 힘든 결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렸으면 김건희만 죽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같이 해야 돼요. 아니, 아무 근데 말도 안 하면. 한동훈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곧 죽어도.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이제 하다 이제는 똥까지 치우라 그러나 지가 싼 똥까지 내가 치워야 되나 지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뭐죠? 네 원래 김건희 똥 치우던 역할 하는 애잖아. 원래 네가 입사할 때 어. 비대로 입사를 했잖아. 아니, 그럼 검찰에 있을 그래서 때도 지금 네가 그 기저귀가 역할이잖아요. 됐다 그래서 그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지. 훈도 씨는 훈도 씨. 기저귀가 아니에요. 느낌상 기저귀 같은 그 착용감이잖아. 넓고 새지 않는 완벽한 커버가 되는 착용감. 완벽한 커버 안 돼. 훈도 씨 검색해봐요. 아무튼 지금 이 훈도 씨가 이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이 여기서 대놓고 부정을 하면 바로 문자가 터질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파악한 거 이제 영선이 언니 입은 틀어 막았어. 친한 사이니까. 뭐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장관으로 해드릴까요? 부총리로 해드릴까요? 이러고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누가 이걸 더 갖고 있느냐 캡처본을 누가 더 갖고 있느냐 요걸 갖고 이제 여기저기 찔러보고 다닐 거라는 거지. 그래서 뉴스 토마토처럼 특종을 놓칠 수 없어 라고 공명심에 차고 넘치는 애들이 이번 주말에 반드시 그 캡처본을 깔 걸로 보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제적인 고발을 못 하는 거야. 사실무근이란 얘기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뭐 고소고발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국민의힘 미디어 본부 뭐 그런 데서 막 난리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네. 그래서 더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나서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 캡처본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취재를 하고 하지만 내가 공개하는 건 싫어. 누구가 공개를 해주면 인용을 하고 싶은 거지. 결국 뉴스토마토가 또 하겠지 그렇지. 뭐. 이게 밉보이기 싫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깔 용기는 없어. 갖고는 있더라도. 그래서 누군가 먼저 까주기만 하면 나도 까야지. 라고 지금 이러고 일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왜냐면 MBC 사태 때 봤거든. 그러면 MBC가 까야지. MBC는 안 갖고 있는가 보지. MBC는 약간 조심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일단 이거에서 끝나지 않을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옮겨주면
그 자리 가서 음. 그 맞춤형 공약을 해주겠다. 그렇지. 그 얘기는 뭐냐면 맞춤형 공약을 내놨던 데 있는 국진당 국회의원들은 음. 사실은 건이랑 짰던 애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당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김건희가. 당은 아마도 못했잖아. 한동훈이가 어디가 여기 다리 놔드릴게요. 여기 뭐 대학 지어드릴게요. 이런 거 한마디도 못했단 말이야. 자기 셀카만 찍었지. 누워갖고 이것만 찍었지. 근데 오히려 윤석열이가 돌아다니면서 다리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그치. 뭐 대학도 지어주고 무슨 연구센터도 지어주고 그 당시에 한 40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지면 100조 넘는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던지고 다 무슨 입을 씻었잖아요. 뭐 민생 토론회. 민생 토론회 그거. 어. 그럼 민생 토론을 몇 번을 했냐는 거지. 엄청나게 했죠. 23번을 했어요. 최소 23명 이상이 아마도 이러한 토론회하고 거래를 했던 거라는 거지. 그 지역들. 그렇지. 민성 토론회를 해준 지역들은 사실상 건의가 꽂아준 지역이라서 동훈이가 못 건드리고 윤석열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은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그러면 그냥 갔겠구나. 가갖고 그냥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막 지르는 막 거지. 도로고 뭐고 막 지어준다고 확 질른 거야. 그럼 국회의원이 질르면요. 이거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 질렀거든. 그러니까 깜깜하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봐라 나를 믿고 대통령 이걸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뽑혀야 된다 그래갖고 이걸로 PK에서 압승을 거두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그 거지. 23군데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선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23군데가 대부분 영남 이쪽 아예 수도권도 그쪽인가? 있었어. 예, 수도권 수도권도 일부가 있었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람이 아마 나왔는데. 승률은 90% 이상이었을 거라고 봐요. 네. 어찌 됐거나 이 짓거리는 건의가 꽂아주고 성렬이가 밀어주는 이른바 용산 합작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 인원들을 확보를 했다라고 봐야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조용하고 응. 다들 조용해. 말을 안 해. 뭐 걸리면 얘들은 말을 안 한다. 걸리면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약간 틀린 게 있잖아. 그럼 너 고소 이렇게 하거든. 이런 가운데, 조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송 작가가 유일하게 송 작가 TV에서 딱 집어갖고 창원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창원에 있는 창원 의창구. 창원 의창구의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꽂혔던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 이 사람을 이제 실명으로 우리가 지목을 했잖아요. 종양인? 네, 종양씨. 종양. 예, 근데 이 종양씨가 뽑히게 되는데 배우에서 역할을 했을 걸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MC 명태균이란 사람의 정체 또한 실명으로 까졌다는 거예요. 직업이 정책실사야. 정책 책사야. 정책 책사야. 명태균이 책사는 뭐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삼국지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책사라는 표현을 무슨 삼국지 이후로 현실에서 쓰는 걸 처음 봤어. 제갈량 이런 건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나무위키나 기사를 뒤져봐도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창원 토박인데다가 창원 대학을 나왔고 창원 지역 안에서는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성명학의 대가로서 이런 쪽 안에서 성명학? 예, 이름 바꿔주는 데 대가라는 것도 있죠. 그럼 건희 이름을 이름 여기서 있고. 바꿨나? 아닌가?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기는 한데 예, 아무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원의 사실상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막후 배우 인물이라는 거지. 근데 역술인도 된다던데? 그러니까 역술인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좋은 날 여론조사라고 거기 대표구나.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창원대 발전기금 1억 원 기탁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창원 지역 안에서 정치인들, 그러니까 뭐 정치인 여론조사 해주고 뭐 이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기란 말이야. 그 창원 지역 안에서에 있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하고 이런 여론조사로 돈벌이를 짭짤하게 하던 사람이야. 근데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잘 했느냐? 여론 지표를 조작을 해갖고 실제로 경남 선관위한테서 통계 조작으로 인해 갖고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일종의 여론 조작 전문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정책 책사였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김의원, 그러니까 김영선하고도 친했으며 김영선과 김건희는 희귀 성씨인 같은 성씨로서 친척, 그러니까 뭔가 김씨 동문으로 인해 갖고 역할이 있었으며 이번에 와서 꽂혔던 종양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명태균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A, B, C, D야. 준석이도 B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당 삼선 의원을 했던 D 씨도 D로 나와. D 전 의원도. ABC. 근데 얘만 MC로 나왔다는 맞아. 거지. MC로 나오더라고. 이게 대놓고 명태균이다라고 날리고 있는 거예요. 찍어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명태균이 어떤 역할에서 김건희에다가 종양이를 추천을 했으며 그 과정 중에 영선이가 안 물러날 것 같으니까 영선이 좀 딴 데로 치워주세요, 여사님. 요 얘기 또한 명태균의 아이디어 내지는 뒷수습에서 나온 게 아니냐 싶은 거예요. 무당의 나라고만 아주. 문제는 이 명태균이 국진당 소속 의원들, TK, PK 소속 의원들과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원 지역에서만 놀던 똘마니가 아니고 전국 지역으로 국진당 안에서는 상당히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있었던 경남 경북 지역에 있었던 후보 바꿔치기 내지는 그에 대한 물갈이에서의 책사가 아니냐. 책사 맞아요? 이 정책 사람이 책사? 꽂은 거 아니에요? 돈 받아가 중간에 브로커 역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브로커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아니에요라고 사람을 저는 통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 아니에요? 역할을 궁금해요. 했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선거 자금을 받아가지고 분파일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쳐주시는 대가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수금을 해서 분파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쉬워요. 명태균 씨 사용 휴대폰하고 대대한 내력을 살펴봐가지고 여론조사 명목으로 해서 누가 명태균 회사에다가 입금을 했나 요 부분만 파보면 간단하게 연결고리가 나온다는 그럼 거죠. 본인 역술일인데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모르나 보지? 지 운명은 얘기 안 해. 저기 모르나? 관심이 없나? 안 봤나? 지 이름은 괜찮나? 내가 봤을 때는 심하게 말려놓으니 안 좋을 것 같은데? 말려놓은이 아니라 바로 연말 운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관살이 칠 것 크겠다라고 같다. 봐드립니다.